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도 7월 10일 현재 시간 밤 12시 40분, 0시 40분입니다. 벌써 내가 그 선택을 잘한 것 같네요. 이 배경을, 이 자기 동네에 있는 자기를 딱 배경으로 딱 집어넣고 그러니까 좀 이제 뭔가 좀 이제 있어 보이네요. 좀 있어 보이고, 다른 뭐 저기 다른 분들하고 크로마킹 사용해가지고 하는 분들하고는 좀 차이가 나네요. 이렇게 작은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나온 거 S23을 딱 보고 그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여기 광주 내려가가지고 아스팔트 동지가 자기 핸드폰으로 좀 영상 촬영해달라고 해가지고 촬영해 줬는데 화질이 너무나 좋아요. S24, 갤럭시 S24. 또 내년 또 한 상반기에, 중반기에 S24가 나온다고 하니까 뭐 지금 쓰고 있는 이 스마트폰 S12 할부는 다 끝나고 지금 2019년도에 구입해가지고 2018년, 19년, 20년 거의 한 4년 정도 쓰고 있는데 아직까지 멀쩡하고 그래요. 이게 고장 나면은 새로 하나 장만하고 그래야죠. 자, 오늘 영상 댓글에 보니까 아스팔트 형님 동지께서 그 아스팔트 다 뭐 58년생들, 57년생들 노인네들이 많아요. 그러다 나 거기에 가면 나는 뭐 저기 병원년생 말띠들은 막내야 막내. 다들 나이가 한 60년생들이 1960년생, 62년생들 우리가 막내고 우리 밑으로는 없어요. 젊은 사람들 없어요.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병원년생들이 이타주의자,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우리 밑으로는 이기주의자들 세대고 그래요. 시대가 그렇게 된 거야. 오늘 아스팔트 형님이 동지님이죠. 58년생. 저거 영상을 한번 보고 그런가 봐요. 보더니 내가 이제 물을 마시는 거 보고, 컵으로 물을 마시는 거 보고, 너 지금 맥주 마시고 있지? 어떻게 방송 중에 맥주를 마십니까? 내가 음주 방송을 하고, 술 방송을 하고 그러면은 대박 나지. 슈퍼챗을 통해 가지고, 구글 유튜브 슈퍼챗 1위 하는 게 술 방송이고 그래, 술 방송. 엄청나게 술을 많이 마시고 그러면은 술꾼들이 모여가지고 방송 제작 비용하고 술값을 줍니다. 제가 마시는 술은 옥황상제께서 마시고 있는 수돗물입니다. 수돗물을 정수한 정수기 물이에요. 시내 팔고 있는 플라스틱 통에 담겨 있는 생수는 그 자체가 아마 플라스틱 통에 담긴다는 것 자체가 아마 오염되어 가는 과정이고 그래요. 그 물질이 녹아서 물에 스며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몰라 요즘 다들 이제 물을 사 먹고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이제 환경이 오염됐다는 거죠. 그러나 아직도 강원도 깊은 태백산, 한백산, 두타산, 그리고 소백산 쪽으로 가면은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가면은 계곡에서 아니면 지하수를 통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맑은 물이 나오고 그래요. 그런 데 가서 살고 싶은데 경제적 여건이 안 되잖아. 요즘 TV 보고 그러니까 자연인 나는 자연인이다 해가지고 나오는데 그거 보니까 대다수가 돈이 있는 분들이 그렇게 살고 그러시더라고요. 남은 자기 산이 있어야 되고 자기 땅이 있어야지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자연인으로. 그리고 남의 땅에 그렇게 살고 그러면 주인이 가면 놔두나.
쫓아내버리지. 저가 좀 눈이 좀 피곤한 관계로 좀 선글라스 끼겠습니다. 이 남자가 보통 남자들이더라도 이 선글라스만 끼면은 찐삐라 깡패가 되어버리고 그래요. 말투가 틀려지고 그래. 선글라스 안 끼고 있을 때는 사람들 좀 이제 점잖한데 선글라스 끼면은 갑자기 계급이 상승하고 그러는가 봐. 그래서 시절에 이제 보고 그러면은 군대 있을 때 소위들이 이렇게 부사관들하고 소위들이 이렇게 선글라스 끼면은 자세가 나오는데 대위들이 딱 끼고 있고 그러니까 자세가 나오더라고. 이 선글라스 끼게 되면은 야쿠자가 된다는 말이 맞아요. 사람이 이게 눈에 배는 거 없고 그러니까 특히 이제 경찰들 같은 경우 많은 경험을 해봤는데 선글라스 끼고 딱 나타나고 그러면 걔들 좀 이상해지잖아. 자, 아이고, 꼭 묶어야 돼. 이거 좀 혼자 다 하려고 하니까 너무나 힘들어요. 영화 하나 찍어도 되겠네. 정수기 귀한 수돗물 정수기 물이고 그래요. 자, 오늘은 이제 오늘도 역시 이상향 유토피아 이상진 박사님 글을 읽어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제는 했고 어제 한 것도 기억이 안 나네. 어제는 의료 이야기 했죠. 오늘은 이제 문화 지능 정책에 대해 가지고 글을 써놓으셨는데 좀 읽어 나가겠습니다. 문화 지능 정책. 그리고 조명이 없고 그러니까 그래도 해야지. 조명 딱 받고 그러면 진짜 멋있게 나오는데 KBS나 MBC나 종편에 나오는 애들보다 내가 더 낫는데 조명빨 없이 찍어도 이 정도인데 감사합니다. 문화지능정책. 문화란 무엇인가? 국어사전에 의하면 하나, 인지가 깨고 세상이 열리어 밝게 되는 일이다. 인식하는 지혜가 생기는 일을 문화라고 합니다. 인간 사회가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일정한 목적 또는 생활 이상을 실현하려는 활동의 과정 및 그 과정에서 이룩해낸 물질적, 정신적 소득의 총칭, 특히 학문, 예술, 종교, 도덕 등의 정신적 소득을 가리킴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이상형에서 인간이 추구하는 두 가지 필수 요건이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풍요라고 할 수 있는데, 물질적 풍요를 경제의 발달을 통해 추구한다면 정신적 풍요는 문화의 발달을 통해 추구할 수 있다고 본다. 인간이 정신적으로 풍요해진다는 것은 살아감에 있어서 행복을 느끼게 해주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려고 한다고 볼 수 있다. 문화정책. 일반적으로 미개한 국가일수록 문화의 수준이 떨어져 있고 선진국 즉 문명된 국가일수록 문화를 중시하고 문화가 발달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향에서는 당연히 문화가 발달이 되어 국민들이 생활에서 정신적 풍요가 넘쳐 흘러야 한다. 정신적 풍요가 넘치도록 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안은 초, 중등 교육에서 문화와 교양을 익히도록 하는 것이다. 초, 중등 교육에서 문화와 교양을 접하고 배우고 익힌 사람이어야만 성인이 되어서 문화생활을 하게 되고 정신적 풍요를 누리게 되는 것이다. 현재와 같이 입시에 연관된 몇몇 과목만 학습하는 현상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그 다음 중요한 문화정책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국가가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서관, 공연장, 박물관, 전시장 등을 많이 건립하여 일반 시민들이 문화시설 속에서 부담 없이 여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환경을 가꾸어 나가야 한다. 한편으로는 정부는 유해한 유사문화를 막는 데도 힘을 써야 한다. 문화를 핑계하여 상업적인 목적으로 범람하고 있는 지속하고 음란한 공연물 등을 엄격히 규제하여 인간의 정신이 타락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문화 정책 중의 하나이다. 이 맞는 말씀이고 그래요. 근데 제가 여기서 하나 덧붙이고 싶고 그런 것은 요즘 이제 경찰을 빙자해가지고 그 조직폭력배들을 때려잡는 영화가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완전히 그거 다 100% 거짓말이고 그러니까 또 그런 영화를 3천만 명이나 봤대.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 옛날에 홍콩 영화가 망한 이유가 그런 영화에 그런 곳에 자본을 투자해가지고 돈을 벌었기 때문에 홍콩 영화가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들 홍콩 영화 유통망이 좋고 그랬잖아요. 그 영국 연방에 있고 그럴 때는 유통망이 좋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 유통망이 다 깨지고 그러니까 홍콩 영화 안 보잖아요. 근데 지금 한국이 이제 그 일본 야쿠자 영화 200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만들어진 야쿠자 영화를 카피해와 가지고 지금 이제 완전히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깡패, 조폭, 폭력성, 경찰, 잔인함, 다음에 사시미, 칼, 회칼 이런 게 등장하면서 하고 그랬는데 그거는 우리는 그 시절을 살았기 때문에 그게 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다 알고 그래요. 저 새끼들 돈을 벌기 위해 가지고 이 작가 새끼들이 지들이 대가리 속에서 나오는 것을 무협지식으로 만들었구나.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알고 있는데 지금 잘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손자, 손녀 이런 분들의 자식들은 그게 진짜라고 믿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20대 군대 갔다 오고 그러니까 주윤발이 나오는 영어 봉생 주윤발 주연이 영웅은 본색 영웅은 색을 좋아한다. 그런데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홍콩 자체가 총이 없는 나라인데 어떻게 그런 영화를 만들고 뿅 하고 그랬는지. 그 당시 노래가 지금도 하고 장국영이나 뭐나 걔들 인생 비참하게 끝나고 그랬잖아요. 국가가 이제 그런 국가와 기득권들이 이제 그런 영화 산업에 돈을 투자해가지고 돈을 벌어들이는 것은 그 기득권 아이들이 하고 그런 작업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개돼지가 된 국민들은 그것도 모르고 3천만 명이 봤다고 그러면은 여러분이 낸 돈이 그 투자자들 유명 배우들은 많이 먹고 그랬겠지만은 그 돈 한 90%는 기득권들이 한 금융산업과 투자자들한테 다 돌아가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아들은
자고 일어나면은 조 단위로 돈이 생겨버리잖아요. 자, 여기까지. 더 이상은 그런 이제 그 폭력, 음란물, 그 돈을 투자하는 그 기득권들, 그거 그 천벌 받아 가지고 다 지옥 가야 됩니다. 그거. 나중에 지옥 갈 거야. 나중에 이제 염라대왕 앞에 가가지고 지옥의 불구덩이로 떨어지고 그럴 거야. 자, 문화를 진흥시키는 주체는, 문화는 경제와 더불어 인간의 삶을 풍요하게 하는 두 축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경제가 인간의 육체적 생명과 관계되는 1차적 축이라고 한다면, 문화는 경제적 풍요가 달성된 다음에 찾게 되는 정신적 풍요의 2차적 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의 진흥은 경제적 여유를 가진 자들이 주체를 할 수 있다. 봉건 군주 시대에는 왕족과 귀족들이 문화 진흥의 주체였고,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정부가 문화 진흥의 주체였다. 그러므로 자유민주국가에서는 시장 원리에 따라 부자들이 그 역할을 해야 한다. 물론 정부는 초, 중, 고고 교육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문화적 기초 소양을 갖추도록 교과목을 편성해야 하고, 부차적으로 기업이 문화 진흥에 지원할 경우에는 세제 혜택을 줄 수도 있겠다. 체육. 우리는 지난 런던 올림픽에서 우리나라가 금메달 13개로 종합순위 5위를 차지한 것을 두고 크게 흥분하였다. 그러나 우리도 이제는 체육 정책을 선진국형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국제대회에서 메달을 따는 것을 목표로 하는 엘리트 체육 정책이라고 한다면, 선진국은 국민들이 생활체육을 강조하는 국민생활체육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체육이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스포츠를 즐기고 심신을 단련해서 건강한 몸과 정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지난날 동서냉전 시대의 공산권 국가도 아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제대회에서 메달을 몇 개 더 따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이제는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아마추어 선수들 중에서 대표 선수를 선발하여 올림픽 등 국제대회를 내보내고, 정부가 직접 대표 선수를 양성, 지원하는 체제를 폐지하고, 이 말은 맞아요. 그 예산으로 학교의 운동장과 체육관 시설을 확충하고, 마을마다 일반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스포츠 시설을 늘려나가야 한다. 그리고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면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폐지되어야 한다. 스포츠는 각자의 취미 활동이고 심신을 단련하는 수단이라고 생각을 바꿔야 한다. 좋다. 두 번째, 관광. 일반인들은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 여행을 즐기려는 성향이 강해진다. 우리나라 국민들도 지난날 어려웠던 시절에 비하여 여행 인구가 크게 늘었다. 마침 우리나라는 미국과 일본을 이웃하고 있어서 우리나라로 찾아오는 관광객의 숫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한국으로 여행을 오는 외국인 관광객들도 10,000명 시대가 도래하였다. 관광산업은 어느 타 산업에 비하여 외화 가득률이 높은 산업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관광객들에게 매력적인
역사적 유물이 적은 편이다. 그러나 자연 환경은 수려한 편이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한 우리나라의 독특한 관광 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볼거리가 적은 우리나라로서는 재미있는 체험과 놀이를 중심으로 외국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저렴한 비용으로 재미있게 놀다가 갈 수 있는 관광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 그리고 관광객을 다시 찾아오게 하는 필수 조건이 값싸고 맛있는 먹거리, 값싸고 깨끗한 숙박시설, 값싸고 편리한 교통수단 등이다. 외국 관광객을 상대로 바가지 요금을 챙기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격 매판죄를 적용하여 엄벌에 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저 그 개인적인 저 생각으로는 관광 산업의 자본주의 최고 산업의 꽃은 그 뭐라 그럴까 이제 그 카지노 산업인데, 이 카지노 산업은 그 본질을 갖고 그러면은 부정한 돈을 그 세탁하는 세탁소 역할도 하고 그런 게 이제 카지노 산업이고 그래요. 근데 요즘 이제 그 인간이 추구하는 승부 그 욕구를 그거를 탄압하고 그러면은 인류가 발전하는데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이제 도박은 하나의 산업이 되어가지고 아마 그 국가 예산보다 더 많은 일반 국민들이 세금을 이제 국가에다 내는 세금보다 그 도박을 해가지고 탕진하는 돈이 더 많고 그럴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는 그거는 이제 뭐 빠찡코라는 조그만 걸 만들어 놓고 카지노 산업 자체가 그거는 활성이 안 되어 있고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막고 있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고 그래요. 중국 공산당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런데 뭐 한국 같은 경우 우리는 중간에 있고 그러니까 마카오, 필리핀, 뭐 호주는 너무 멀고 요 아시아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놀 수 있는 신선 노름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이제 대규모적으로 좀 만들어 놓고 그러면은 괜찮을 거예요. 삼성전자 반도체 팔아가지고 영업이익이 얼마나 납니까? 순수한 이익이. 현대자동차 뭐 자동차 그거 해가지고 노조한테 다 돈이 뜯기고 그러잖아요. 그 이익이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이 도박 산업은 판때기 하나만 있고 그러면 돼. 내가 뭐 대통령이 되고 그러면은 그 국가적으로 뭐 장충체육관 같은 큰 이제 이제 그 캐지노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모든 돈을 1원 한 장, 뭐 종업원들 그 직원들 월급 다 주고 거기서 되는 모든 수익금을 돈을 어디다 쓰는 거 아니에요. 도박 산업을 해가지고 번 돈을 어디다 쓰는 거 아니에요. 예? 뭐 국제적으로 뭐 들어오는 돈 세탁 다 해줘. 중국 공산당 간부 애들, 당원들 그 부족한 돈 얼마나 많이 있고 그렇겠어요. 그거 다 이제 다 세탁해줘. 그 엄청난 돈이 생겨 일본 애들 들어오고 그러면은 거기서 나온 모든 이제 수익금은 대한민국 그 산업화를 하신 1940년대나 50년대, 40년대, 50년대, 30년대 태어나신 분들은 이제 거의 다 천국 가셨고, 이제 40년대 태어나신 분들이 이제 89개 이제 넘으셔가지고, 천국 공원에서 바둑 두시고 이제 놀고 그러시다가 천국 가셔야 할 건데, 그런데 사람이 이제 하늘나라 가기가 엄청나게 힘들어요.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그 요양원 시설, 또 이제 환자들이 할 수 있는 시설은 너무나 열악해. 그거 다 뭐 그 중국 사람들 와가지고 요양사를 뭐 하는 걸 보고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해, 말이. 그러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민들의
국민들이, 부모님들이, 나는 그 뭐, 저 아버지하고 어머니 다 저기 그 하늘나라로 가셨기 때문에 나는 혜택성 없고 그랬지만은, 잘 들으세요. 부모를 둔 임종을 맞이하는 그 이제 국민들, 그분들 위해 가지고 돈을 다 써버리면 돼요. 예? 거기다 거기다 한 500조 정도만 딱 투자해봐. 예? 그건 대한민국 엄청나게 좋지. 그러면 무슨 뭐, 그런 걸 하고 그래야 돼. 그런 거를. 하여간 뭐, 지금 온라인 도박 얼마나 많이 하나. 아유, 자,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했고, 몇 분이야? 26분. 다음에 뭐, 과학기술의 진흥 방향. 이거 뭐, 얘네들은 뭐 지금 워낙 뭐, 예. 과학기술의 중요성. 과학이란 자연의 보편적인 진리나 법칙의 발견을 목적으로 한 체계적인 지식을 말한다. 과학기술은 과학의 좁은 의미로 자연과학 분야의 이론을 적용하여 자연을 인간 생활에 유용하도록 변화시키는 방법을 말한다. 아니, 가만히 있어봐. 지금까지 이게 녹화가 안 됐네. 아, 그 녹화가 되고 있네. 이 앵경 끼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 잘 보이지가 않네. 지금 녹화 잘 되고 있어요. 과학이란 자연의 보편적인 진리나 법칙의 발견을 목적으로 한 체계적인 지식을 말한다. 과학기술은 과학의 좁은 의미로 자연과학 분야의 이론을 적용하여 자연을 인간 생활에 유용하도록 변화시키는 방법을 말한다. 원시시대에 비하여 현대의 인류가 물질적 풍요를 누리는 것은 과학기술이 발전해 왔기 때문이다. 또한 현대에서도 후진국에 비해서 선진국이 물질적 풍요를 누리는 것은 과학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이다. 서구 국가들이 산업혁명 이래로 과학기술이 크게 발전을 거듭하던 시절에 우리나라는 조선시대의 산업공상의 사상에 젖어 상공업을 천시해왔기 때문에 국력이 약해서 일본의 식민지라는 국권 상실의 수모를 겪어야 했고, 해방 후에도 60년대까지는 미국의 원조에 의지하는 가난을 면치 못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두뇌가 우수하고 교육열이 남달라서 70년대부터 과학기술을 발전시켰고 산업을 진흥하여 오늘날에는 세계 경제 10대국에 오르는 경제 성장을 이룩하여 국민 대다수는 물질적으로 큰 풍요를 이루고 있다. 그렇지만 세계 각국이 경제 성장의 가치를 인지한 상태에서 통신과 교통수단이 발달하여 세계가 하나의 경제 시장이 됨에 따라 각국 간의 무역 경쟁은 가히 전쟁을 방불할 정도로 치열하게 되었다. 이에 우리는 세계 시장에서 상품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계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고 나가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의 진흥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만 하는 상황이라 하겠다. 과학기술 교육의 강화. 이거는 과학하는, 의대하고, 다음에 또 과학자, 공대 가는, 서울대 의대하고, 서울대 공대 가는 사람들은, 머리가 좋잖아요. 나 같은 사람은 아무리 해도 안 되고, 두뇌가 태어나고 그럴 때, 두뇌가 칩이 486, 586, 컴퓨터로 말하고 그러면 칩이 이제 386, 486, 586, 686, 786, 그렇게 칩이 구분이 되어서 나오고 그래요. 우리 알고 그렇잖아요. 나는 3일 밤을 새우고
3일 뭐 한 엄청나게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야지 그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데, 아니 뭐 머리가 좋은 아이들은 한 몇 시간만 이거 뭐 저기 해도 뭐 100점 맞고 그러더라고 다. 특히 수학을. 내가 강원도 태백에서 국민학교 다니고 그럴 때 그 삼성 국민학교 나오고 그랬는데 거의 99%가 그 대한석탄공사 장성강업소 우리 아버지들, 어머니들, 아들, 딸들이고 그래요. 광부생활 하시는 분들. 근데 거기에 1년 후배 조 땡땡이가 있었는데, 얘는 뭐 계속 지켜보니까 3학년 때부터 뭐 아침 조회 시간 때마다 이름이 나오고 그러더라고. 올백이야, 올백. 전교 1등, 올백, 백. 중학교 때도 그렇게 하더라고. 걔가 만약에 좀 중학교 때 서울에 있는 거 좀 가고 그랬으면은 국가 인재가 뭐 되고 그럴 건데, 돈이 없어 놓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됐어요. 뭐든지 그 교육은 돈인데 워낙 그 머리가 좋아. 근데 걔 때문에 그 머리가 좋은 아이들이 1등을 한 번도 못했다니까? 걔가 1등을 다 하고 나니까 나머지 놈들은 1등을 못하는 거야. 전교 1등을. 지금 뭐 어디에서 지구촌 어디에서 잘 살고 있겠죠. 이렇게 뭐 의대하고 뭐 과학 공대 가는 사람들은 머리가 좋고 그러니까 뭐 자기들이 알아서 지들이 쌓아놓은 똥도 잘 치우고 남들이 쌓아놓은 똥도 엄청나게 잘 치우고 인류 문명의 기술 발전을 위해 가지고 하늘이 내려준 두뇌고 그래요. 나는 내가 생각하고 그런 거는 나는 환생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고 그래요. 전생이 있고 환생이 있다고 또 믿는 사람인데, 야, 네 뭐 예수 믿는 사람이 환생이 있고 전생이 있다고 그러면은 네 뭐 사이비지? 맞아요, 나 사이비 맞아요. 근데 가만히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이 우주 전체적으로 생각하고 그러면은 뺑글뺑글 도는 것 같아. 수완에 되어 가지고 여기 태어났다 저기 태어났다 저기 여기 막 저기 여기 막 태어나는 것 같아. 그리고 뭐 테슬라, 뭐 에디슨, 그다음에 뭐 세계 뭐 한 1000년 동안 우리 역사가 지금 6000년 역사인데 6000년 동안 현 인류가 역사 기록이 6000년 번에 안 되고 그래요. 6000년 전에는 뭐가 있었는지 몰라. 지금보다 더 뛰어난 마징가 제트를 움직이는 로봇 태권 V를 만드는 그런 기술이 있었고, 우주를 휙휙 날아다니고 뭐 항성과 별과 별을 여행하는 스타게이트가 뭔가 하니 별과 별을 연결시키는 은하계의 고속도로가 스타게이트고 그래요. 그걸 구축한 문명이 있었을 거야. 그리고 여기 지구도 그 혜택을 받고 있었을 거고. 근데 우리는 이 지구에 급격한 해가지고 우리 조상들이 8명만 남기고 싹 다 뒤져버렸잖아. 8명을 해가지고 다시 문명을 만들고 그랬는데, 그 하늘에 휙휙 날아다니는 우주선은 뭐야? 예? 나도 비행 접시를 보고 깨달은 게 많아요. 비행 접시를 본 다음에 UFO 비행 접시를 근접으로 내가 보고 난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던 책들, 우리 어머니 친구 페이지 수집을 하시는 어머니 친구한테 다 갖다 드렸어요. 집이 가난해서가 페이지 수집하는 게 아니라 우리 동네에 집이 3채가 있는 할머니가, 우리 어머니하고 동갑자리가 집이 3채나 돼요. 그런 분이 이제 페이지를 주소로 다녀. 근데
우리 어머니는 한 21년 대 돌아가고 그러셨는데, 그분은 뭐 아직까지 정정하게 막 저기 활동하시고, 이 박스 저 박스 막 들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요. 몸이 건강해요. 야, 저렇게 운동하고 그래야지 되는구나. 자, 오늘 하고, 다음에 또 이제 오늘 그 뉴스 보고 그러니까 뭐 양평 고속도로에 대해서 말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양평 군수가 뭐 왜 그 민주당 사업에 가가지고 농성을 하고 난리야. 원희룡이가 백지화시켜버렸잖아. 그 원희룡이한테 가거나 국민의 뭐 땅인가, 국민의힘 당겨 그 앞에 가가지고 농성을 하고 그래야지.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또 양평 군수가 보니까 국민의힘 당에서 뭐 공천 줘가지고 된 사람이고 그러더구만요. 그러면은 잡아놓은 집토끼 새끼라도 가가지고 주인을 깨물어야지. 물고 와 이 새끼야. 왜 이렇게 안 해줘? 네 뭐 대가리 총 맞아 볼래? 우리가 무슨 그 경기도민이라고 만만하게 봐. 우리 도로 봉사할 거야. 농성을 해야지. 원희룡이가 뭔데? 원희룡이가 뭔데 말이야. 그 장관 자리 하나 가지고 그런 권력 행사, 월권 행위를 하나. 조다리 돈인데. 나는 그 노태우 정말 싫어하고 그래요. 전두환은 좋아. 전두환은 우리 그 강원도 태백에 석탄을 엄청나게 우리를 도와주고 그랬잖아. 전두환이가 대통령 딱 되고 그랬을 때 우리 동네에 있는 그 선배님들하고 누님들 대학교 다 갔어요. 광부 아들 딸들도 학자금은 100% 다 나오고 그랬다니까. 심지어 의대도 보냈어. 의대. 경북 의대도 가고, 서울 의대는 몰라. 서울대 공대도 들어가고, 전국에 있는 뭐, 국립대학, 뭐, 서울에 있는 그 사립대, 다 들어갔다고 지만 열심히 하고 그러면은, 나는 뭐 공부 그때 뭐 안 해가지고, 난 대학 갈 생각도 없고 그렇지만은, 또 대학도 뭔지도 몰랐고. 그런데, 이 노태우가 이 석탄 산업 합류를 한 거야. 하여튼 뭐, 더러운 짓은 혼자 다 한 거야. 전두환이 욕할 이유가 없어. 김대중이, 이명박이, 노무현이, 문재인이, 그 패거리들, 전두환보다 더 많이 챙겨 먹잖아. 그런데 전두환을 왜 그렇게 해, 나는 전두환이가, 석탄, 거기 이제 엄청나게 잘하고, 전두환이 없었으면 지금 국회의원 하는 새끼들, 지방에서 올라와가지고, 경기고, 서울고, 경복고, 거기 출신 아니고, 지금 지방에서 올라와가지고, 국회의원 하는 애들, 서울대, 연대, 고대 못 갔어. 전두환이가 내신제를 하고 학력고사를 했기 때문에 갈 수 있었던 거야. 그런데 그런 새끼들이 뭐 전두환을 그렇게 욕하고 그러면 되나? 쟤들 인생을 바꿔준 놈들인데, 전두환이가 남노당 빨치산 6.25 때 인민군 후손들 연좌제 폐지해줬잖아. 근데 그 새끼들이 평양의 지령을 받아가지고 전두환을 찢어 죽이자?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천벌 받아요, 천벌. 천벌 받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 책을 이제 내일이면은 이상양 박사님 이 책을 다 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거 한 7년 동안 이제 뭐 국회, 그리고 세미나, 거기 다니면서 국가 정책에 관해 가지고 받아온 세미나 책들이 많아요. 이제 그걸로 이제 방송하고 그럴 테니까. 내 대가리가 나쁘고 그러니까
그 읽으면서 영상 만들어 놓고 그래야죠. 아유. 그리고 뭐 이제 사람이 그 돈이 안 되고 그러더라도 하던 거 계속 하고 꼭 그래야 돼요. 이거 하고 그러다가 뭐 노가다판에 건설에 가가지고 잡부하고 개잡하고 그러면은 대가리가 썩어요. 감도 다 없어져 버리고. 자, 뭐 그리고 뭐 지금 뭐 내가 이 바닥에 와가지고 가만히 생각해보고 분석을 해보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깜빵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아이들은 대한민국에서 아주 대단한 아이들이야. 엄청난 이제 백도 가지고 있고 세력도 가지고 있고 야, 멋있더라고요. 저 정도는 남자들이 저 정도는 돼야 되는데 김만배 보고 지금 다들 욕을 하고 그러지만은 나는 김만배가 누군지 모르고 그랬어요. 근데 인터넷에서 딱 검색해보고 그러니까 김만배 멋지더라고. 에? 수원에 있는 유지 돈이 있는 집 아들이었고 성균관 대학교 가서부터 그 당시에 아마 차를 몰고 다녔고 기자 생활하고 그러면서도 기사를 딸린 차를 몰고 다녔고 능력이 있더구만. 그게 돈의 힘이고 그래요. 괜히 운동권에 들어가가지고 찝쩍찝쩍 대면서 대가리 빡빡 깎고 하다가 요즘도 이제 정권 바뀌니까 운동권 출신이라고 종편에 나와가지고 정치평론 하는데 대가리 빡빡 깎고 나오는 새끼들이 있더라고. 왜 대가리 깎는데? 얘들 돈 많이 챙겼잖아. 아유, 참, 민초들만 불쌍해. 자, 그리고 지금 다들 이제 공천 받을까, 지방자치제에 목을 메고 있는 사람들, 지금 공천 받을까, 못 받을까, 근심 걱정하는데, 걱정하지 말아요. 돈을 많이 낸 놈은 공천 받고, 돈을 안 낸 놈은 공천 안 줘. 그게 정치야. 에? 정치는 돈이야. 재벌 아이들이 왜 정치하지 않는가 하니 괜히 정치 권력 투쟁에 끼어들었다가 지가 해온 것 모든 걸 다 빼앗겨 버리잖아. 지면은. 그러니까 재벌 아이들은 뒤에서 돈을 대주면서 돈만 챙기고 그러는 거야. 한번 인터넷 뒤져보고 이제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재밌어요. 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브로커 아이들이 정치 테마주 해가지고 돈을 버는 이유가 있더라고. 아유. 그리고 여러분들 카톡 절대 하지 마. 그 카톡에 들어가가지고 다 눈병신 되고 귀병신 되고 대가리까지 병신들이 되어 버렸어. 카톡 가입하지 말아요. 카톡에서 나오는 거 다 거짓말이야. 정보는 돈으로 거래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씨발 국가정보원이 뭐하러 있고 기업처에서 대기업에서 미쯔비시 마스시다 소니 또 뭐야 또 유명한 상사 하나 있고 그랬잖아요. 현대 삼성 얘기 안 해. 세계적인 기업들 왜 걔네들 정보국을 운영하는데 정보는 돈이야. 이제 이 책 끝나고 그러면은 내일이면 끝날 것 같은데 이제 국가정보원 그게 이제 국가정보원을 연구하는 게 국가정보학이고 그래요. 거기에 가가지고 엄청 또 세미나 책을 갖다 놓은 게 있는데 그거 한 일주일 정도 하면은 재미있을 것 같아요. 5.18 하면은 개박살 나고 참 그러니까 다른 채널에다가
대한민국 정권이 간섭하지 못하는 플랫폼에다가 뭐 그 저기 May 18 May 18 라이터 그거는 이제 그 영상 만들어가지고 올리면 되고 또 구글 유튜브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나 민감하고 그래요. 연령 제한 걸고 이 채널 또 언제 폭파될지도 몰라. 자, 아유 그리고 카톡 절대 하지 말고 거다 거짓말. 누가 정보를 돈으로 다 거래하는 게 정보인데 예? 정보는 카톡에 절대 안 나오고 그래요. 신문을 봐. 신문 그거도 돈 받고 팔잖아 신문을. 정보는 돈으로 사고 그러는 거예요. 페이스북은 조금 낫더구만. 페이스북은 자기 생각을 남기고 그러니까. 에휴, 자, 우리 또래들, 내가 병원년 1966년생이고 그래요. 또래들 힘 많이 들고 그랬겠지만은, 또래들 나 좀 키워줘요. 키워달라는 거는, 그걸 하는 건 아닌데, KBS 직원들한테 왜 꽃을 보내고, 김밥 사주고, 또 뭐야 또, 후원금도 보내고, 왜 그러나? 독립된 프리랜서 기자라면은 가능해. 근데 KBS 기자라면은, 걔들 연봉이 1억이 넘어가는데, 억이 넘어가는데, 억이. 1년에 몇 억씩 받아가는 아이들인데, 그리고 퇴직금도 엄청난데, 근데 하는 일이 없었잖아. 오늘 무슨 민주당 쪽 국회의원 하나가 방송통신위원회 김공유연 하는 못생긴 여자가 TV 시청료 안 되는 KBS 시청료를 안 되는 인간 종자들은 말살을 하겠다고 그런 말을 했다 하더구만. 그러면 안 돼. 시대가 달라지고 그랬으니까. 공영방송 이제 없어요. KBS 그거는 해체 철거하고 새로운 기반의 인터넷 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 다시 시작해야 돼. KBS 그 뉴스데스크 9시 한번 봐요. 무슨 운동장에서 방송하더구만. 아나운서가 핵 거리면서 걸어 나와가지고 얼마나 넓은지. 아이, 쪽팔리게. 나라는 엄청 작은데, 일본 NHK보다 더 커. BBC보다 더 커. 그래, KBS는 이제 KBS는 해체 철거하고, 인터넷 서버 갖다 놓고, 인공지능으로 이제 공영방송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인공지능은 이념을 할 필요가 없잖아. 이념 방송 안 내보내. 어제 거도 보니까 이철이 장영자, 부부 사건 가지고, 기묘하게 이상하게 말하고 그랬더구만. 40대 아이들이, 니들이 알면 얼마나 아는데, 그걸 담당한 PD, 니들이 알면 얼마나 아는데, 그렇게 이념을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KBS 시청료 안 내도 돼. 매달 내는 게 2,500원이고 그러니까 100년을 안 내도 괜찮아. 자, 이것도 이제 구글 유튜브 검열을 통과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해준 나도 사이비고 그러지만은 나도 하나님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그래요. 거기는 이제, 이 순환, 전생, 후생, 전생이 후생이 되고 그런 것을 끊어버린다고 하잖아. 그게 마음에 들더라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준대. 그러면은 개나 고양이, 닭, 사람, 돼지 새끼를 안 태어나도 되잖아. 그 논리가 간단해서 좋더구만요. 자, 예, 감사합니다. 이거 술이 아니고
그 수돗물 그 정수기 통해 가지고 나오는 물이고 그래요. 근데